발빠른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양포세,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대책이 복잡해졌고 세제도 아주 까다로워졌다는 건데, 오늘은 그래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 해결해보는 의식주 연구실 확 바뀐 부동산 세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세율이 대폭 올라가는 게 양도세. 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세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현텍스의 조중식 세무사 모시고 배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 세무사님은 양포세이신가요? 양포세면은 여기 안 부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행히 네, 저도 불안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우리 조 세무사님은 양포세 아니십니다. 지난주에 공시가격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의신청 기간인데 재산세, 종부세 요거 계산해 본 분들이 고민스럽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고, 사실 한 집에 오래 사실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네. 다주택자면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시점 같은데, 일단 최근에 어떤 종류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까? 일단은 그 뭐 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팔아야 될 것이냐,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 어떻게 세율 양도세가 바뀌냐, 이제 부동산 세금이 바뀌냐, 이게 뭐 얼마 전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나온지는 발표된 지는 네. 좀 됐는데 그 기간 지금까지 별 그렇게 움직임이 물론 있었지만 많지 않다가 이제 요즘에 또 특히나 얼마 전에 그 발표 나면서 공시가격 이제 피부로 와닿거든요. 네. 재산세나 종부세 얼마나 올라갈지. 이제 과세의 시점이 다가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거 증여라도 해서 어떻게 뭐 세금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정말 팔아야 될지 이런 문의들이 확실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6월 1일부터 양도세 세율이 오른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세율이 올라가는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단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1년 내지 2년, 그러니까 2년 미만 보유를 단기 보유로 일단 세법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짧게 가지고 있다 팔면은 이거는 그냥 투기 목적이다라고 일단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은 오히려 1년 이하 보유하면 50%인데 주택은 40%고요. 예, 1년만 넘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됐어요. 다른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사이도 40%로 세율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은 1년만 넘기면 일반 세율, 1년이 안 되면 40% 단일 세율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1년 미만이면 지금은 40%인데 그게 70%로 올라가죠. 거의 2배 가까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1년만 넘으면 지금은 이제 일반 세율 적용이 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안 되면 이제 60%로 상당히 그것도 세율이 높죠. 그렇게 단일 세율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는 사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네. 피부에 와닿는 체감이 굉장히 세게 다가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게 그냥 집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이것까지 네네. 포함하는 거 맞나요? 네, 근데 그 일단 분양권을 팔 때는 조금 또 세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올해부터 달라진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입주권이랑 분양권이 좀 비슷하긴 한데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입주권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원래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 짓는 그 과정 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차피 내가 다시 거기에 들어갈 수 네.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어차피 원래 집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 입주권과 다른 집을 내가 또 하나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쳤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못 받고 그리고 2주택자로 또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됐었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거는 원래 집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내가 나중에 거기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일 뿐이지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건 집은 아닌 거거든요. 아직 없잖아요. 네, 일반적인 분양권은. 그래서 그거는 분양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주택으로 치진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분양권도 집을 한 채 분양권 취득하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또 법이 바뀐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종전에 분양권 갖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집 아니니까 괜찮아 하셨던 분들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실소유자 아니면은 네. 분양권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읽혀요. 네. 6월 1일부터는 양도세 중과세율, 그러니까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고세율 자체가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두 채 이상, 그러니까
두 채부터는 그냥 다주택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단주택은 네, 아니니까요. 네, 네. 네. 그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두 채인 사람과 세 채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세 채와 뭐 100채 가지고 있다 똑같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세 채 이상은 다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네. 두 채와 세 채 이상. 그래서 두 채 이상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지금은 원래 세율의 10%포인트를 가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냥 시세 차익의 10%만큼을 세금을 더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쉽네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차익 1억이면 1,0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리고 그 3주택 이상자는 20%를 더 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더 내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근데 그게 10%포인트씩 또 올라가요. 그래서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늘어나고 네. 3주택 이상자는 30%. 그러니까 이제 1억 차익 났으면 2주택자가 그 집을 팔면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고 다른 경우에 3주택 비해서. 이상이면 3천. 네, 그걸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바뀌는 거죠. 글쎄요. 뭐 그 의견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3주택 이상 3천 더 내도 3주택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의견도 물론 뭐, 있으시고 네. 난 집 한 칸도 없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그러면 네. 다주택자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겠네요. 양도세 더 내든가 네. 처분할 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 처분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가 좀 강화되는 네. 건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세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기조는 맞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양도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이렇게 뭐 중과세 이런 얘기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중과세율만 생각하는데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종합소득세 우리가 사업하면서 세금 낼 때 내는 그 종합소득세 네. 세율이랑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 뭐 기본세율, 일반세율 이런 네. 표현을 하는데 그 세율이 양도세에서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이 되는데 그 세율 자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5억 과세 표준이 5억 초과였을 때가 최고 세율이었고 그게 42%였는데 10억까지가 42%고 10억이 넘어갈 때 그 구간이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요. 최고 세율이 45%로 예, 그렇게 일단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세율 근데 이제 뭐 과세 표준이 10억이 넘어야 되니까 네. 최고 세율이 추가로 적용되는 사람은 과세 표준 10억이 넘으려면은 실거래가로는 한 18억? 그 양도세에서는요 실거래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차익 네. 생각하시면 돼요. 차익 그러니까 10억을 생각하면 넘게 예, 남겼다. 10억 넘게 네. 남기려면은 집값이 적어도 그 그렇죠. 10억을 넘게 남긴다 하면은 앞에 단위가 네. 뭐 2, 3, 4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는 올라가겠네요. 나가야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최고 세율 자체 그러니까 그렇게 이득 많이 본 사람 이제 뭐 고소득자한테 뭐 증세를 하겠다 이제 이런 그 기조랑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좀뭐 세율은 아닌데 올해부터 바뀐 거 좀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물론 뭐 다주택자들 세금 많이 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들 많잖아요. 네. 어쨌든 1주택자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을 뭐 많이 내는 게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차원을 떠나서 아예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네. 예, 그 제도를 혹시 팔게 된다면 이제 자기가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산 경우라면 이제 거주도 반드시 2년 이상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보유 2년을 했냐를 따질 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집에 만약에 10채가 있었어요. 네. 10채를 다 한 10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그게 다 내 거인 거예요? 네, 만약에, 네.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뭐 한 집을 팔아요. 그러면 어쨌든 10주택자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될 텐데 팔기 전날 네, 저 한 번만 상상만 얘기해보고 하셔도 갈게요. 10주택자 태어나서 네, 네. 처음 해보는 발음도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집을 팔기 바로 전날 하루 전이라도 나머지 9채 주택을 다 허물었다고 칠게요. 네. 예, 다 멸실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파는 날 현재는 그냥 1주택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 여부는 파는 날 현재 양도일 현재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맞아요. 어쨌든 10채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도 네, 뭔가 나머지, 굉장히 기묘하지만 과세 당일에 네, 1주택자인 거 맞네요. 양도일 현재 네, 기준으로 양도일 판단하기 현재 기준에. 때문에 그리고 보유 기간도 나머지 9채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기간 같은 거 따지지 않고요. 그 지금 파는 그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보유 기간 충족한 걸로 봐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바뀐 게 다 없어지고 이게 한 채 남은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된다. 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네. 이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네.
훨씬 더 거주 요건을 까다롭게 오랫동안 살고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1세대 1주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과세는 아예 세금 자체를 안 내니까 네. 공제도 필요 없는 거죠. 10주택자. 그렇죠. 근데 네네네. 네, 10주택자들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주택 다주택자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를 안 해줘요. 그렇죠. 원래 안 해드리고 10주택자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1가구 1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자면 비과세니까 세금을 원래 안 내잖아요. 안 내야 되는데 비싼 집을 팔면 그래도 좀 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비싼 집을 우리 고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기준이 그 매매가 기준으로 9억 원 초과되는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억 넘게 팔면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는데 그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최저 3년 보유했을 때 그 6%부터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의 6%를 그냥 차감시켜 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이제 차감을 해주는데 장기보유 공제라는 거를.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원래 세금 안 내지만 9억 넘게 팔아서 9억보다 비싸게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80%까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차익을 이제 차감시켜 시세 주는 차익의 거죠. 80%까지는 네. 돈 안 번 걸로 치고 네.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세금이 실제로도 계산해 보면 상당히 줄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세부담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장기 1세대 1주택자가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인 이유로 인해서 양도세를 내야 될 때 이렇게 많이 적용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와 거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80%를 보유 40, 거주 40으로 딱 나눈 다음에요. 그 보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4%포인트씩 그 3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해가지고요. 10년 동안 보유했다면 40%만 일단 해주고요. 거주도 10년을 다 했어야지만 80%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유만 했어도 과거에는 혜택이 있었는데 네. 이제 보유 묻고 네. 여기 거주까지 더블로 네. 가야 되는군요. 네. 그래야 그래야지만 혜택을 다 볼 수 80%까지. 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진 건데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 네. 이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우리 만약에 2020년 4월에 집을 샀다. 2021년 5월에 양도차익을 1억 원 남기고 판다. 아마 요거보다는 좀 더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단기 보유 주택,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6월이 안 됐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1년만 지나면 1년이 안 되면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그것도 물론 6월부터 적용되는 것보다 낮아요. 근데 어쨌든 1년만 지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작년 4월에 사서 올해 5월에 팔았으니까 1년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차익이 1억 정도 나왔을 때 현재 상태에서 팔면 한 2천만 원 조금 한 2,100만 원 정도 네. 그 지방소득세 추가로 붙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 시차익의 한 20%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런데 올해 6월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바뀌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70%, 1년에서 2년 사이에 대해서는 60%. 사실 보유를 더한 거잖아요. 몇 달. 그렇죠. 6월까지 가지고 사실은 있었다면. 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해서 본인은 지켰다고 생각할 텐데. 더 보유했으니까 네네. 세금이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 바뀐 세법 때문에 단기 보유 주택 중과 대상으로 바뀌면서 세율이 60%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세금이 6,400만 원 정도로 거의 뭐 이게 3배 정도. 네. 아니 그러면 5월에 팔았을 때 세금이 2,100만 원, 네. 6월에 6월에 팔았을 때 6,400만 원. 네. 그럼 세금을 이거 다 현금으로 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한 4,300만 원 더 내야 네, 된다는 네. 건데, 네. 요거는 아주 꼼꼼하게 좀 따져 그러니까 보셔야겠네요. 진짜 만약 그래서 네. 이런 정도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하신 분이 뭐 5월이나 6월이나 그때쯤 정말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5월 31일 이전에 잔금 치르 깎아주는 한이 있어도 네. 그죠? 2, 3천만 원 깎아주는 한이 있어도 그 전에 잔금 치르는 방식으로 좀 거래를 하셔야 네, 뭐 좀 1, 2천만 원 더 받겠다고 버티시다가는 세금으로 다 날아갑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럼 보유세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재산세하고 종부세로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그 재산세 기준으로 본다면은 6월 전과 6월 후 보유세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게 되는 그 건가요? 6월 1일이 또 양도세도 세율이 올라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6월 1일이 또 되게 중요한 게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올해 전체 재산세랑 종부세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면은 올해 세금은 아예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세를 한번 보면
그 1주택자한테는 지금 보유세 많아진다 이런 좀 언론에서도 그런 뉴스를 자꾸 뽑아내고 있어서 정부도 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네. 그래서 1주택자한테는 재산세를 좀 낮춰주는 그런 지난주에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그쵸.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시가가 한 7억 정도 되는 집이라고 한다면 공시가격이 한 5억 정도 될 거거든요. 사실 공시가격이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보면 상당히 올라야 되거든요. 세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년에 한 그런 사람들이 더 낮았었을 텐데 공시가격이 네. 한 80만 원 정도 냈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공시가격이 20%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가가 한 7억 정도 되는 집이라고 했을 때 한 73만 원 정도로 한 10%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재산세가 줄어들었네요. 네, 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대로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식으로 풀면 공시가격이라는 과세 기준의 금액이 올라가면 네. 그에 따라서 세금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과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네, 네.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은 오히려 재산세 네. 부담이 줄어든다. 네, 네. 세율 자체를요. 6억이 안 되는 공시가격,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8억 한 후반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재산세 세율을 낮춰줬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세금 자체는 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싸지 않은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재산세 부담은 이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공시가격의 거래가와 그 갭을 줄인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올라갈수록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율이 올라간다. 네네. 이거는 결국 다주택자, 네, 앞서 다주택자고요. 네. 예로 들었던 10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적용이 2주택자도 다주택자고요. 그렇죠. 2주택부터는 다주택이니까요. 그러면 그 종부세 얘기가 항상 논란이 네, 되고 세금이지만 굉장히 또 정치적인 의미도 담게 되잖아요. 네. 종부세도 올해부터 대폭 올라가는 게 맞죠. 네, 종부세가 사실 재산세보다도 이제 종부세가 보유세에서는 지금 핵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정책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그 종부세는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는 내거든요. 어쨌든 네. 1주택자와 2주택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 집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 이렇게 한 그룹이고요. 네. 또 다 나머지 한 그룹은 2주택자인데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어디에 있든 간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후자를 그냥 일종의 다주택자, 뭐 네. 규제 대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1주택자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집이 하나라도 껴있는 2주택자 그런 경우에는 세율이 작년까지는 0.5에서 2.7% 정도였는데 올해는 0.6에서 3.0 그러니까 약간 올랐죠. 네. 그러네요. 네, 그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최고 네. 세율이 종전 2.7%에서 3%로 인상됐으니까 0.3%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른 수준인데 그런데 그 후자 봤던 뭐 규제 대상, 조정 대상 지역에만 2주택 또는 네. 아니면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 이런 사람들은 작년까지는 0.6에서 3.2%의 세율을 이었었는데 올해는 1.2에서 6% 그러니까 2배 정도로 올랐어요, 세율이. 근데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로 그렇죠. 나타납니다. 이 종부세는 일단 과세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하는 뭐 특정 브랜드 거론하긴 그러니까요. 아리팍, 네네. 아리뷰 뭐 네네. 이런 곳들은 천 단위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네. 뭐 2배, 3배 오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세율도 올라가고 세부담 상한도 조정이 되잖아요. 네. 세를 종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이 작년에 냈던 것보다 2배까지밖에 못 올렸는데 네, 네. 이게 올해부터는 3배까지 네, 올린다면서요? 3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법인 보유 주택은 어때요? 법인 보유 주택은 더 세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원래는 법인으로 집을 사기 시작한 게 대출 규제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개인한테는 LTV, DTI 네, 규제가 세게 적용이 되는데 네. 법인은 네, 70%까지 네. 법인은 대출이 나오는 데다 게다가 법인은 좀 세금이 싸더라.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그런 것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법인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이 상당히 이제 늘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딱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종부세를 낼 때 우리가 그 6억을 공제를 해준다 그러는데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6억 초과되는 집에 대해서 종부세를 낸다라고 하는 게 계산식으로 보면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줘요. 네. 예, 근데 법인은 그게 없어요. 일단 네, 전액이 다 과세가 되고요. 전액이 과세가 네. 되고 세부담 네. 상한은 어때요? 세부담 상한은 아예 없고요.
그러면 공제도 안 해주고 세부담 상한선도 네. 없어지면 세율도 엄청 높아요. 세율도 높아진다. 세율도 네, 3% 단일세율, 6% 단일세율. 그러니까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이면 6%. 그 아니면 1주택밖에 그래도 3%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엄청 세율이 네. 세금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세율이 깔끔해서 계산하기는 쉽네요. 네, 3% 6% 이렇게 되는 건데 세금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일입니까? 오늘 재밌으세요? 마지막으로 어려우실 텐데. 네. 양도세, 네, 보유세 이거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네. 절세 전략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종부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 공시가격 이게 한 시가로 한 18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1주택자 단 한 채 가졌다면 재산세가 한 240몇만 원 정도 나오고요. 종부세는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40이네요. 네네. 네. 그런데 똑같은 가치인데 제가 시가로 한 18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가치인데 9억짜리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결국은 18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로는 9억짜리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세금이 거의 3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치는 누가 더 부자라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18억짜리 하나나 9억짜리 두 개나. 하지만 자산의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네. 근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세금이 이거는 정부가 의도한 거예요. 이렇게 매기겠다. 네.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집 그래서 여러 채 갖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네, 네, 비결이 네.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10주택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 제가 않아요?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정말 와닿는 말씀이었고요. 네. 보유세 6월 1일부터 세율이 더 강화될 예정인데 앞으로 그 세금 절세 위에서도 욕심을 약간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연텍스의 조중식 세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